32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1차 사건, 1차 사건의 선행경매 사건이라고 또 하는데, 그냥 1차 사건을 얘기할게요. 1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먼저 색깔을, 분필 색깔을 바꾸고요. 바꿔서,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아파트인데 보니까 물건번호 5번이잖아요. 그죠? 배당 종결됐는데, 이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네. 어이구, 물건 많잖아요. 몇 번입니까? 물건이, 33까지 있으니까, 이건 아마도, 이게, 이 저당권자, 이게 채권자 이게 우리은행일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한 금액을 우리가 잠깐 보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네. 이 보세요. 우와. 대단하잖아요. 설정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208억 5,46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은행에서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30억. 30억 6,300여만 원이에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시니까 이모 씨라는 분이 전입은 2005년 3월 28일이죠. 근데 저당권이 2005년 5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 3월 달에 전입 신고했어요. 근데 우리은행의 저당권은 2005년도 5월 달이죠. 근데 이분이 확정일자 언제 받았습니까? 2005년 6월 달이잖아요. 전입에 의한 저당 확정일자. 근데 보니까 선고액이 30억이에요. 물론 이 건 같은 물건이 한 30개 이상 되니까 30개 이상 된다 그러면 건당 한 개당 한 1억씩 낙찰 받으면 되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낙찰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과는 지금 전입에 의한 확정일자가 나중이다. 저당권자 우리은행의 채권액. 이 건 같은 경우는 낙찰금이 돈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은행 입장에서 봐가지고 경매비용 빼고 나서 한 700 정도 배당 받아갔을 거예요. 그럼 임차인 이 사람 보증금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5,000만 원인데 대항력은 있네. 대항력이 있고 배당 종기일이 2008년 2월 2일.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대비해가지고 이 모레 12월 28일 날도 하루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내용인데 28일 날 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 날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일단 먼저 자 보십시오. 경매 이거는 큰 건 없네. 보고 다시 이거는 1차 사건이니까 저당권자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근데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 물건을 누가 낙찰받았지 위에 쭉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이게 법인인 것 같아. 법인. 4명이 응찰해가지고 1,000만 원 선에서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선에서 낙찰받았는데 이 물건이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 물건 1차 감정가는요. 보시니까 7,500이잖아요. 7,500짜리인데 이걸 한 1,000만 원 선에서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대항력이 내 임차인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까 봐가지고 7,500만 원이 정당한 시세다 그러면 5,000만 원 인수하더라도 얼마입니까? 6,000만 원. 그죠? 6,000만 원 주고 그냥 5,000만 원 주고 6,000만 원 전액도 이제 투자금 해가지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어요. 종결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마도 보니까 이분이 대항력이 내 임차인 보증금 5,000만 원 안 줬던 모양입니다. 안 주고 이게 또다시 이제 경매 넘어왔어요. 또다시 경매 넘어왔는데 요건 이제 호수를 기억하시죠? 인지면 둔당리에서 102동 201호입니다. 102동 201호예요. 102동 201호인데 이게 또다시 경매 나왔다니까. 102동 201호 해가지고 102동 201호인데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요걸 지금 제가 또다시 경매 넘어온 걸 이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102동 201호라 했죠? 인지면 둔당리 102동 201호잖아요. 또다시 경매 나온 거 2014년에. 또다시 경매 나왔는데, 이게 2차 사건이 이게 2차 사건. 지금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낙찰자 낭패로 오세요. 낙찰자 낭패 보는 거죠, 8,700만 원. 그것도 진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모르면 옆에 누구한테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투자하는 게 장난입니까? 우리 채널에 정착하지 못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제 말씀 들으시면요. 이 말씀 한 말씀은
단디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게 돈 벌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아들 장난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요. 말 그대로 피똥사고 똥바가지 확 뒤집어서 버린다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현실.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칠렐레 팔렐레 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8,700만 원, 이거 보니까 1차 가격이 8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한마디로 나는 경매 물건의 어떤 낙찰받고자 하는 의욕, 욕구가 대단하다가 막 그냥 막 질러버려. 질르는 건 어디가 질러야 됩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고래고래 고함 질러야지. 경매법정에서 함부로 막 지르면 안 됩니다. 지르는 건요, 지를 만한 물건에 질러야 돼. 근데 이게 지를 만한 물건인지 저기 지를 만한 물건인지 아나? 모르지. 모르는 게 앉아 있는 거야, 봐가지고. 그 진도 나갑니까? 안 나가지. 예? 절대적으로 진도 안 나가요, 봐가지고. 뭐 경매가 뭐 다른 오늘도 저 다른 영상을 보니까 뭐 경매가 뭐 5천만 원 벌었, 뭐 2년 만에 뭐 2억을 벌었나 이런 식으로 어디 저 경기도 뭐 창고 부지를 뭐 낙찰 받았는데 2억으로, 이야, 2억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전 그렇게 봅니다. 2억을 벌었다는 것은 그 현찰 2억이 자기 주머니에 딱 꽂혀야 돼요. 그래야지 2억 번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대. 올라간 것도 보면은 그 현실적으로 저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게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 차액이 말이죠. 아니 마이너스 될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죠? 단지 그런 자극적인 그런 영상물로 채널에다 올려놓으면 해가지고 구독자들 와 해가지고 말이죠. 오프라인 어디 한호 해가 막 찾아오거든요. 그런 찾아가 봐봐요. 별볼일 하는 거 말짱 꽝이지. 아이고. 저도 더 이상 다른 채널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렇습니다. 109%에 팍 질러버렸어. 아주 잘 질러버렸어요. 109%에 막 질러버렸어. 근데 여기서 이 1차 사건에 있어서 그 낙찰자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딱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1차 사건이잖아요. 2007 타경에 14,495호. 그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경매정보는 딱 봅니다. 아이고, 경매라는 매각이네. 그럼 요 당시에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나? 아까 봤잖아. 있었잖아. 5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있었잖아. 있었다. 야가 배당 요구했나? 배당 요구했다. 딱 3박자 맞췄거든요. 배당 요구 했다. 여기서 1, 2, 3단계 다 맞췄는데 이게 또다시 경매에 넘어버렸어. 우와, 이랬을 적에 뭐다? 1차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중에서 배당 저는 못 받았다. 나머지 못 받은 보증금액은 2차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덤탱이 쓴다는 거. 왜? 그러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로 본다. 그죠?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로 본다. 또 나가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계약 해지한 것으로 본다. 계약 해지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임차인의 지위,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임대인, 당신 임차인이야. 이게 서로 계약이잖아요. 근데 나 계약 해지할 거야. 그러면 나 임차인 아니야. 내가 임차인 아니면 뭐다? 이해관계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감히 또 2차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덜렁할 수 있냐. 근데 여기 보면 또 일반 뭡니까? 내공이 엄청 딸리는 양반들 보면 이 헷갈리는 거야. 우와, 왜 헷갈리냐니까 보세요. 이 헷갈리는 이유가 딱 있다니까. 요런 그 틈새를 가지고 야비한 경매인들, 전 야비한 경매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짓거리 해서 돈 벌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 벌어봐 큰 돈 못 벌더라고. 근데 그 사람 인생만 더러워진다니까.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거 보시니까 내공이 약한 양반은 또 헷갈리는 게 왜야? 저당권이 2009년 5월 15일 날, 여기 또 경매 정보지 보니까 소멸 기준이 이게 딱 있잖아요. 있구나. 근데 이모 씨라는 사람이 대항력은 있네. 근데, 어이구야, 전입 확정 일자가 한참 빠르네. 야,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9월 15일인데, 2010년 9월 8일 날 배당 요구 했네? 야, 그럼 이 사람 1등으로 다 배당 받아가겠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이 양반이 봐가지고, 8,700 쓴 것 같아. 야, 배당 받아가겠네? 그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 배당 받아가니까, 결국은 뭡니까? 3,700만 원에 돼가지고 이 사람 채권자들이 받아가든지 말든지, 본인이 이렇게 아마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슉 들어왔던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내막을 떡하니 알고 보니까, 엄마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8,700만 원 썼다 손 치더라도, 입찰 보증금 이건 560만 원 껌값이잖아요. 그죠? 이게 돈입니까? 돈 아니죠? 저는 돈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이게 돈이 아닐지 몰라도
560만 원 같은 엄청 큰 돈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요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술집 안 갔습니다만은 술집 가면 소주 한 병 얼마입니까? 요즘 4,000원 받나요? 560만 원 나누기 4,000원 해봐야 소주가 몇 병인가? 이거 참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막 이분은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 와, 대학력과 확정 일자가 제일 빠르네. 배당력으로 했네. 야, 저당권은 나중에 나중에 후순위네. 야, 그러면 이 사람이 5천만 원 다 받아가겠네. 그죠? 아싸! 간만에 막 그전에 몇 번 이탈하다 떨어진 거야. 떨어진 게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페 이런 모임 있는데 다른 회원들은 다 낙찰 받아가 말이 카페에다가 낙찰 국이 쏘고 막 쇼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못하는 거야. 그런 사이에 요거 괜찮다 이거 확 찔러버렸네. 찔르니까 일단 뭐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됐단 말이야. 등기는 됐는데 엄마야 해가지고 등기는 됐는데 결국은 뭐다 봐가지고 껍데기다 껍데기. 그죠? 이분이 8,70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5천만 원 추가로 깔았거든요. 그러면 1억 3,700이 돼버린다고. 그죠? 1억 3,700만 원인데 1차 가격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 그죠? 세상에 8천만 원짜리를 1억 3,7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여기 이 물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뭐가지고 8천만 원짜리가 내가 뭐 2억 주고 살 수도 있지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내 마음대로 사면 되잖아요. 그건 지 자유지. 근데 거기 일단 고통도 따라야겠죠, 그죠? 따라는데 이게 보면 그러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차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였는지 이분이 아까 한 돈 1,000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받고 나서 같은 날짜에 김땡땡 1,300만 원, 또 6월 달에 김땡땡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3,510만 원, 또 이번에 요건 또 오모신 같은 팀 같아. 6월 21일 날 2010년에 해가지고요 3,600만 원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경매 신청은 누가 했지? 김모 씨 이분이 경매 신청 딱 해버렸어요. 이분 같은 게 1,900도 100만 원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입시다. 1,900이 100만 원 됐다 손 치더라도요. 원래 이게 채권자들은 청구 채권의 확장 신청은 안 됩니다. 확장 신청 안 되는데 그런데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자기 어떤 확장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확장 신청은.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담보권 실행 쪽으로 경매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은 문의는 보니까 야 이거 일반적인 그 임의 경매고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가 제일 빠르고 배당 요구를 하였고 야 1등으로 5천만 원 다 배당 받아가겠고 따라서 이건 8,700 써야 되는 거야. 썼고 써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요. 보면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법인에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아마 돈을 구워준 사람 같습니다. 법인에다가. 법인이 채무자고. 이거 법인이 낙찰 받았는데 잠깐만요. 주식회사 법인이 채무자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거 맞네. 법인에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법인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 자주 보시다 보면요, 눈에 탁탁탁 들어오는 꽂히는 법인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마 그 법인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법인명이 몇 개 탁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저당권 하나 있고, 또 밑에 보면 또 주식회사 해가지고 법인 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분들 보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보니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열받았던 거야. 열받으니까 임차권 등기 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 이분은 임차권 등기 안 해도 돼요. 괜히 해가지고 경매비용, 등기 비용 하기사 본인이 하면 한 2, 3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깝치다 이건데 어쨌든 등기 비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않느냐. 근데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임차권 등 저당권 설정에 또 채무자 이분들이잖아요. 그죠? 같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경매 신청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니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법원에다가 채권기가 단서를 떡하니 제출을 하였겠지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8,70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되었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8,700. 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은 아까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아까 돈 1,000만 원에서 1차 사건에 있어서는 1차 사건에 있어가지고 한 1,000만 원 낙찰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 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2차 사건에 8,700만 원 낙찰됐잖아요. 그죠? 이분 명의로 해가지고 등기됐다니까요. 그냥 대금 납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8,700이 낙찰됐는데 여기서 경매비용 뭐 돈 벌었으니까 경매비용 한 700만 원 나갔다 치고 8천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8천만 원 다 돌아간다니까요. 임차인은 물론 보면요. 임차인은 5천만 원 해가지고 전입 및 확정일자가 근데 제일 빠르다 말이죠. 1차 사건에 있어서는 늦었어. 왜냐면은 국민은행 저당권보다 나중에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근데 1차 사건에 있어서 국민은행이 경매 신청해가지고 일단 빠이빠이 끝나버렸잖아요. 국민은행 저당권 다 자기 채권회가 전에부터 회수하든 못하든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입 확정일자 제일 빠른 거로 나와 있다고. 그런데 봐가지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지. 배당 요구 했어. 또다시 반복합니다. 배당 요구 했어. 계약 해지 의사 표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면 임차인이 아니야. 임차인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아니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배당 못 받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낙찰자 누구지? 주택양수인이잖아요. 주택양수인한테 권리도 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1,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8천만 원이니까 저랑 설정 최고액이 얼마인가 계산해 볼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돈은 이렇게도 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지를 자꾸 보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근데 체질이 안 맞으면 또 뭐 안 하면 되죠. 봐가지고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요 다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3,600, 3,500이면 6,000, 7,100, 그죠? 7,100에다 1,300이니까 8,400이잖아요. 8,400. 8,400이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8,700이라고 그랬는데 뭐 경매비용 한 400만 원 빠진다 할지라도 8,300이잖아요. 그죠? 8,300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야, 봐가지고. 이 사람들 채권 계산서 분명히 3,600, 3,510만 원 이렇게 제출했을 거예요. 8,400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8,400만 원 벌어들였다. 7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언제 벌었지? 봐가지고 이게 2009년 5월 15일 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게 했거든요. 그죠?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는요, 말 그대로 중간에 이 물건처럼 8,700만 원 푹 찔러버린 어리바리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돈 번 것이지, 언제나 이렇게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 간혹 가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9년 5월 15일 날,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2009년 5월 15일 날 1,000만 원 정도 투입했잖아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2009년 5월 15일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2009년 5월 15일 날 1,000만 원 하고 뭐 경매비용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등기비용에서 1,500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각에 의한 2010년 12월 13일 날 결정이 나고 아마도 2011년 한 1월 달이나 아니면 2월 달쯤 해가지고 배당이 실시되었겠지요. 그죠? 그러면 2009년 5월 달에 요이 땅 해가지고 2011년 1월 달, 2월 달 같으면은 만 2년이 안 됐죠. 채 2년도 안 돼가 한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죠. 이거 수익 올린 거예요. 그러면 뭐 1년에 한 3,500 정도 돈 벌었으니까 괜찮지요? 괜찮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아마도 8,700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큰일 난 거야. 5천만 원 끌어내야 되는 거야. 우와 하니까 이게 또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보면요, 누가, 네, 잠깐만, 이거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2010에서 2013입니다. 잠깐만요. 2013에 10869 해가지고요. 네. 자, 보십시오. 102동 201호입니다. 2013 타경이에요. 이게 논 땡땡땡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게요. 보게 되면요. 참, 이게 막 답답해. 이게 또 나왔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이분이 1,000만 원에 낙찰 받았고 경매를 날렸는데 여기 이분이 또 8,700에 썼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사건 두 개 다 봤거든요. 8,700인데 이게 이게 아마 보니까
무슨 농협인지 뭔지 하여튼 등기부등본을 보죠. 잠깐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잠깐 보니까 잠깐만요. 얼굴로 넘어왔습니다. 얼굴로 넘어갈게요. 얼굴로 넘어가니까 논산 남부 새마을금고네. 어? 근데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손해본 건 없었어요. 약간의 어떤 검증, 약간 손실도 좀 본 것 같아. 이게 논산 남부 새마을금고잖아요.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라 해서 메모에 넣었어요. 논산 남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줬다. 논산 남부 새마을금고에서 9,100만 원을 설정 최고액을 했는데 받을 돈은 얼마다 보니까 8,400만 원 거죠. 8,400만 원에 일단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8,700만 원에 써셨던 분이 그것도 보니까 같은 날 때 따닥 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주셨네. 그러나서 아마 보통 이게 2013년 7월 달에 경매 기입 등기 됐으니까 한 1년 이상은 또 이자를 내셨는지도 모르겠네, 봐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이자 제대로 안 내면 또 확 경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8,400에다가 8,400만 원, 8,400에다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그냥 뭐 저기 이분 입장에 봐 이런 땡이 한 푼도 배당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뭐 봐가지고 자기서 새마을금고에서 이 정도 대출을 뽑았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봐가지고 뭐 8,700에다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더라도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기 새마을금고에서 만약에 다 가져가 버린다면 자기 돈 한 600만 원밖에 드린 게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요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요건 이제 3차 사건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조금 헷갈리고 저를 좀 욕을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저놈 새끼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봐봐. 당나라 이야기 하는 거야. 달나라 이야기 하는 거야. 저는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 또 배당 요구해 버렸네요. 세상에 2013년 8월 1일인데 2010년 10월 11일 배당 종기는 뭐 또다시 뭐 5천만 원 내놔내고 완전히 열받아 버려. 여기 보면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 본 사건에서 인수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1차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였는데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2차 사건 이후부터는 경매 절차 참여가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낙찰자한테 전액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구나. 이거 우리가 탁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 뭔 말이야 이거. 이전 경매 빨간 글씨로 써서 뭔가 빨간 글씨로 써가 뭔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 그죠? 이게 뭔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깝깝해,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요 8,400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돈이 얼마? 8,400만 원. 새마을금고도 뭐 결손 떨었네요. 낙찰 금액이 5,600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났잖아요. 3천만 원 정도죠. 그럼 봐가지고 논산 새마을금고에서는 또 이분한테 2차 사건의 낙찰자한테 이 일반 채권화 돼가지고 채권 추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해가지고죠. 채권 추심해서 돌리도 하게 되면 이분 입장 뭐냐고 경매 하나 해가지고 말이지 해가지고 뭔가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야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말이야 우와 갑자기 신용불량자 돼버리고 말이야 우와 머리 아파버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위에다 사건 번호 딱 적어놨죠. 경매 사건은 서산 07에 14,495호 5번에서 010에 8438, 그 다음에 13에 10869 이렇게 사건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야 이거 오늘로 또 이거 끝내려고 해도 이게 완전히 이거는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상 뭡니까 우리 모레 12월 28일을 원래 30청강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모레는 이게 청주 사건 또 있습니다. 이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제가 또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리 이제 사건 번호를 표시해 놓으니까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건 번호를 좀 확인하셔가지고요. 대충 내막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2004 타경의 9493에서 이제 2009 타경의 8815. 요거 이제 아마 저희 생생경매 교재에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요. 요건 제가 28일 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사건 번호 하나 더 있습니다. 보니까요. 전주 사건입니다. 2006 타경에 24,245 2번에서 또 전주 2010에 9240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함정 파는 것도 참 머리들 좋아요. 엄청 머리들 좋다니까. 이게 우리도 그러니까 막 자꾸 공부를 해도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요. 이 사건도 제가 나중에 28일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뭐를 원인으로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봅니다. 경매면 매각이 뭐야 조심하자. 근데 경매가 아니면 개무시하라 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경매가 아니고 매매다, 정예다, 상속에다가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침 내가 경매 물건이 나왔길래 경매 정보지를 딱 보니까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 취득했네. 야 괜찮네. 괜찮긴 뭐 괜찮아. 바로 앞전에 보니까 이 양반이 매각으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 취득해버렸어. 매각으로 부동산 취득해가지고 슬쩍 매매를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게 문의는 매매죠. 그죠? 근데 실제로 매각이야. 근데 요 당시 이 물건 낙찰받을 당시에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딱 하니 버티고 있었다니까요. 이것도 지금 보면 아마 생생경매 교재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내용 하나 하고요. 또 이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제가 또 낙찰된 사건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12월 28일 날, 전체,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